원래 이날 모스크바 전 지역을 뒤져가지고 표트르 대제 조질라고 소피아 누나가 군대를 풉니다. 근데요, 표트르 대제는 운수 대통이야. 응, 미리 알고 튀었어. 가나 원래는 표트르 대제가 짜르였다 그랬잖아. 표트르 대제가 원래부터 짜르였는데 이 소피아 누나가 표트르 대제의 엄마 세력을 쳐냈잖아요. 원래 짜르는 얘였는데, 그러니까 쳐내고 나서 얘를 아예 썰어낼 순 없잖아. 명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동 짜르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야. 공동 짜르. 그래서 상급 짜르로 누구를? 지 친동생 배가 같은 친동생 이반 5세를 상급 짜르로 앉힙니다. 하급 자루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누구야? 표트르 대제. 이렇게 앉혀요. 그래서 지남 동생은 이제 상급 자루로 해놓고, 그리고 하급 자루는 표트르 대제였다. 근데 둘 다 이제 어렸거든. 어렸으니까 이제 또 지가 또 헤쳐먹으려고. 둘 다 20살도 안 됐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실세로서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누구? 이 누나가 사실상 쥐락펴락하면서 다 헤쳐먹은 거죠. 자, 그렇게 소피아 누나랑 같은 배에서 나온 이반 5세가 이제 다 헤쳐먹고, 표트르 대제는 모스크바는 모스크바인데 크렘린궁 바깥으로 나가 살게 됩니다. 쫓겨난 거야 사실상. 지금 내가 소피아 누나랑 같이 크렘린궁에서 살아가는 거는 미친 짓이죠. 같이 살면 안 돼. 좀 짜져가지고 좀 살아야지 잠깐. 그렇게 이제 크렘린궁에서는 소피아 누나랑 이반 5세가 살고, 표트르 대제는 이제 하급 자르, 그렇게 외곽으로 쫓겨나고, 이제 짜르는 짜르인데 하급 자르로서 그냥 구실만 있고 모양만 살아있는, 그 애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자르로서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모가지를 썰어낼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럴 순 없잖아. 소피아 누나 입장에서도 그냥 그래, 내가 너를 죽이면은 거의 뭐 천하의 미친 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너를 자르라고 인정은 해주지만 죽이진 않고 정치도 할 생각하지 말고 짜져 살아, 안 그러면 뒤지니까 라는 의미에서 하급 자르로 앉혀놓은 거죠. 근데요, 이 소피아 누나가요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키고 헤쳐먹은 거 맞지만, 그렇다고 이 누나가 뭐 정치를 그렇게 못하고 막 그런 건 또 아니었어요. 나름 잘했어요. 예전부터 러시아랑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랑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았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전쟁 계속 해봐야 서로 좋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전쟁을 둘이 했어, 폴란드랑 러시아가 싸웠어, 근데 비겼어, 영토도 뭐 늘어난 것도 없어 둘 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생사람 다 죽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전쟁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소피아 누나가 1686년에 폴란드와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폴란드랑 이제 전쟁을 딱 협의를 잘 봐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끝낸 것도 아니야. 옛날에 이 소피아 누나의 아빠 알렉세이, 이 아빠가 당시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역을 좀 잘 먹어놨었거든요. 영토를. 천혜의 땅이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확대하면 뭐 나올까? 다돈바시야. 어마무시한 비옥한 우크라이나거든요. 여기를 옛날에 소피아 누나의 아빠가 잘 먹어놨었어. 먹어놨었는데도 폴란드가, 야 거기가 왜 니네 땅인데, 거기가 왜 러시아 땅이야,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러면서 막 계속 그 어그로 끌고 막 그랬었어. 그거를 딱 소피아 누나가 딱 폴란드랑 조약을 딱 체결해서 공식적으로 폴란드도 이제 주댕이 안 털고, 그래 러시아 너희들의 땅이지, 이렇게 딱 인정을 하는 거로 딱 협상을 해서 협의를 잘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소피아 누나가 우크라이나 지역을 먹기는 먹었는데 아예 다 먹은 상태는 또 아니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를 이제 폴란드랑도 협의를 잘 봐서 러시아가 먹게끔 오프콜스가 되기는 됐는데, 둘이서는 오프콜스가 됐는데 청일전쟁 러일전쟁이랑 똑같은 겁니다. 한반도에 조선이 있었잖아. 이딴 말들 알 바가 아닌 거지. 청나라는 이 조선이 내 땅이다, 일본 꺼져라, 또 일본은 꺼져라, 조약 다 해놨다, 청나라 니네가 꺼져라, 이러면서 싸운 게 청일전쟁이잖아. 그런 거 마냥 우크라이나, 현재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원래 살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당시 강력한 국가였던 폴란드, 그리고 루스자르, 러시아, 이 두 국가가 알아서들 헤쳐먹은 그런 얘기로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땅이 됐다고 얘기한 거지. 이 원래 살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들끼리 다 헤쳐먹는 거야, 강대국들끼리. 원래 살던 사람들은 알 바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우크라이나 지역 중에 특히나 어디예요? 지금까지도 시끄러운 크림반도. 당시의 크림반도에는 튀르크계 타타르인이 살고 있었어요. 타타르인. 이때 이 크림반도 지역의 일부를 러시아가 먹는 거로 협의가 됩니다. 소피아 때. 크림반도의 일부분의 항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소피아 누나가 먹는 거로 폴란드랑 협의를 본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여기 살던 타타르인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뭘 어때? 꼴봤지. 이 타타르인들이 또 대부분이 당시에 무슬림이었어요. 이슬람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교에 믿는 애들이 와가지고, 러시아가 와가지고, 야 여기 이제 우리 땅이야, 꺼져.
이러는 거야. 얼마나 열받아. 당시에 러시아가 먹으려고 했던 이 따끈따끈하게 먹으려고 했던 싱싱한 영토, 이 크림반도 아래에 바로 뭐가 있었어요?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러시아가 여기에 있는 항구를 먹는다는 꼬라지를 보고만 있을까? 당연히 아니지.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큰 국가였잖아. 점점 그런 강대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다른 강대국이라던가 다른 힘센 국가랑 가까워지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국경이나 이런 게 가까워지면요 언젠가는 큰 전쟁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크림반도가 러시아가 먹는 것을 막아야지. 크림반도에 있던 타타르인들을 사주해서 오스만 제국이 크림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사실상 러시아에서 정치질하고 이제 짜르 사실상 해먹던 누나가 누구였어요? 소피아 누나. 당시에 상황이 급했단 말이야. 이 누나가 당시에 크림반도 그냥 스무스하게 먹고 이제 끝나나 했는데 오스만 제국이 타타르인들하고 같이 사주해가지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소피아 누나 입장에선 당시에 국민 여러분, 귀족 여러분, 제가 이 크림반도의 항구를 먹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여러모로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 잘했죠? 칭찬해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요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그럼요. 당시에 소피아 누나가 상황이 급했었단 말이야. 당장 이 누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귀족들도 많아가지고 쿠데타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실제로 소피아 누나가 입안 옷에 가라로 앉혀놓고 지가 해먹을 때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 쿠데타가 엄청 자주 일어나고 이 양반 모가지가 달랑달랑하고 있었어. 그래서 성과 같은 거를 막 내가지고 귀족 여러분 얼마나 제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으면 이런 걸 막 보여줘야 되는데 요 상태에서 자기가 일을 잘하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그러면서 귀족들도 자기 반대편이나 중립에 서 있던 귀족들이 자기한테 엉겨붙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런 전쟁이 터진 거야. 오스만 제국이랑 귀족들은 전쟁 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 자기들 지금 영지라던가 자기들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백성들 농사 지어가지고 그 피 빨아먹어가지고 해쳐먹고 그냥 놀고 먹고 오면 되는데 얘네들 농사짓던 거 다 스탑시키고서 보내야 되잖아 군대로. 그래서 귀족들은 전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자 어찌됐든 어쩔 수 없어. 터졌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전쟁을 해야지 뭐. 이기면 돼요. 물론 이겨도 손해긴 하지만 배상금이나 이제 그런 거 많이 받아내면 되니까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요 졌어. 개박살나. 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표트르 집에서 티파티에 귀족들. 굉장히 많은 귀족들이 표트르 대제의 집에 가서 보드카 한 잔, 녹차 한 잔씩 빨기 시작합니다. 아 표트르 짱, 소피아 전 누나 개판인들 정치 개못함. 이제 오스만 제국이랑 전쟁까지 처하더니 개처발리기까지 시작함. 이제 원래 짜르였던 우리 표트르 짱께서 다시 짜르가 돼야 될 것 같음. 각 좀 보고 있겠음. 이런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이제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또 하필이면은 누가? 우리 소피아 누나 귀가 밝아. 요 소식을 또 접하셔야 이 귀족 새끼 저 하급자르 표트르 대제 새끼 지금 모드카를 한 잔씩 해? 어찌됐든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러자마자 이제 어떻게 했을까 이 소피아 누나가 다 죽여? 다 잡아줘야지 당연히. 자 군대를 몰고 이제 표트르 대제의 집이고 뭐고 표트르에게 엉겨붙었다는 귀족들까지 다 잡아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날 이제 표트르 대제가 죽는 날이었어. 원래 이날 모스크바 전 지역을 뒤져가지고 표트르 대제 조질라고 소피아 누나가 군대를 풉니다. 근데요 표트르 대제는 운수 대통령. 응 미리 알고 튀었어. 미리 들었어. 누나 오려고 하는 거 알고 있었어 나는. 즉 이미 크렘린궁 안에서도 소피아 누나의 측근들까지도 돌아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미 소피아 누나가 표트르를 잡으러 조지러 간다는 소식을 이미 소피아 누나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뒤돌아가지고 표트르한테 알려주고 그런 걸 이제 다 알려주고 막 그랬어요. 이미 표트르 대제가 도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는 분위기 작살 난 거야. 초반에 원래 표트르 대제의 엄마가 섭정을 하긴 했지만 원래 11살 때부터의 짜르는 이 누나 나대기 전까지만 해도 표트르 대제였어. 즉 이미 여러 가문들끼리 표트르 대제가 짜르되기 전에 이 소피아 누나가 짜르 할 때도 계속해서 여러 가문들이 편먹고 누가 짜르냐 소피아 저거 정치 못한다 뭐 이러면서 이미 싸우고 있는데 오스만 터키랑 크림반도에서 타타르인하고 전쟁에서 또 개박살나 이런 상황이었으니 소피아 누나가 별로인 이 귀족들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대로 돌려놓자. 그렇게 원래 짜르였던 표트르 대제 편으로 귀족이고 뭐고 정교의 주교들이고 싸그리 작작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표트르 대제 편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표트르 대제 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뭐였을까? 이 당시에 표트르 대제 편에 안 쓴 귀족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였느냐? 소피아 누나 편이었느냐? 이 웃긴 게 뭐냐면 당시에 표트르 대제 편에 안 들었던 사람들은 소피아 누나 편이 아니었어.
중립이었어. 세상 살 줄 아는 거지. 사회생활은 중립이지. 어디 무슨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무슨 정치 얘기, 종교 얘기 뭐 함부로 하고 뭐 누구 좋아한다 뭐 이럽니까? 딱 그냥 중립이요 하고 딱 살아야 돼 여러분들 진짜. 자, 그렇게 중립은 중립대로 있고 소피아 누나 편은 다 나가리 되고 표트르 대제 편은 졸라 많아진 거죠. 어떻게 됐겠어? 당연히 표트르 대제가 소피아 누나 세력과 소피아 누나를 개박살냅니다. 그렇게 이제 드디어 소피아 누나를 쳐내고 표트르 대제가 사실상 다 해먹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피아가 나가리 되고 표트르 대제가 드디어 크렘린궁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1689년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때까지도요, 소피아 누나는 표트르 대제가 쳐냈는데 원래 배다른 형제 있잖아. 소피아 누나가 가라로 앉혀놨다는 그 이반 5세, 이 영화는 표트르 대제가 살려줘요. 둘이 사이가 그렇게 더럽진 않았나 보더라고요. 이반 5세는 그냥 공동자르로 내버려둡니다. 이제 하급자르 뭐 상급자르 뭐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공동자르식으로 그냥 내버려둬요. 크렘린궁에서 살게 내버려둬. 근데 이게 기록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거의 뭐 죽을 병에 걸려 있었다 이반 5세가 애초에 젊을 때부터, 아니면 어떤 기록은 아예 지체장애가 있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다 다양하게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표트르 대제가 그냥 내버려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표트르 대제가 혼자 자르를 다 해먹게 되는 루스 자르국, 러시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